자, 시장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 교육주들이 보니까 지금 메가MD, 어제 저희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메가MD가 한 24%, 아이스크림 에듀가 8%, 애니능률이 13% 정도 오르고 있어요.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온라인 교육주들 강세 역시 지금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거와 같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 저희가 요새는 진세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진세마, 진단키트, 세정제, 마스크. 자, 이렇게 진세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뭐 다시 조금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이제 신속 진단키트, 그죠? 그렇죠. 레피드 진단키트 쪽의 두 종목인 액세스바이오하고 DNA 링크는 너무 급등에 따른 거래 정지 하루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진단키트 주들이 조금 오늘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실 시장. 소개해드릴 종목 중에 하나인 예. 로고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이 지분을 취득한 바이오젠텍이라는 이 비상장 회사가 예. 신속 진단 키트의 수출 허가를 득하면서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후속 종목이죠. 예. 그 이후로 가격 제한법까지 그렇죠. 올랐군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액세스 바이오와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이 차이가 있고, 로고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취득에 관련된 어떤 그 연계에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인식이 될 겁니다. 예. 개별 재무제표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연결 재무제표에 붙을 것인가, 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신속 진단 키트는 뭐 시장이 너무 핫합니다. 예, 예. 그것도 역시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겠죠. 사실은.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앵커님께 궁금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는 오늘 또 대폭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어제죠.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연말은 좀 지나지 않겠는가라는 좀 회의론적인 발언이 좀 되면서 그리고 이 부작용에 대한 어떤 음모론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치료제를 미리 처방을 했더니 뭐 이 자폐아를 뭐 낳는다든가 뭐 예.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미국에서의 루머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증권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 백신 또는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또 시각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일단은 아직 치료제하고 백신 이 부분은 조금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이 뒷받침되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뭐 어찌됐든 진단키트 쪽이 강한 거는 실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적과 연동되어서 올라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다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기대감까지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기존 종목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역시 진단키트 쪽 뭐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가 되니까 진단키트 쪽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손세정제 쪽 그러니까 지금 오늘 MH 에탄올이 한 20% 올라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알코올이 7%대, 창 에탄올 6%대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 마스크 관련주죠. 그다음에 그렇죠. 뭐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는 합니다만 나노캠텍이 지금 19%, 모나리자 10%, 그다음에 KM 3.9%, 502 13%나 오르고 있어요. 아까 웰크론도 한 5%. 그렇죠. 웰크론도 지금 많이 뭐 올랐어요. 아침에 이게 다 얘기 드렸던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강하게 보이고 저는 조금 전에 로고스 바이오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로고스 바이오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아침 기사에서 뭘 다뤘느냐면 로고스 바이오가 연구하고 있는 오가노이드라는 이제 미니 장기 이 표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로고스 바이오라든가 차바이오텍 이런 줄기세포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 오가노이드 이 미니 장기들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격 제한법까지 바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 신속 진단키트 시작되고 로고스 바이오는 잠시 후에 뭐 기업 종목 우리가 분석할 때 한 번 더 다뤄보고요. 그 내용들은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최근에 뭐 새로운 또 이슈. 그러니까 테마를 또 이 형성해가는 이 흐름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가 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당분간 코로나19의 어떤 재확산 움직임, 그 다음에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말 다음 주까지 불가피해 보이고, 그리고 요번 주부터 일부 개학을 한 초등학교도 있고, 이달 말이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학 시즌인데, 이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마스크, 세정제, 진단키트주는 단기적 뭐 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요? 예. 뭐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나오는 게 있는 게 3단계 격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3단계 격상이 이렇게 본격화되면 더 기대감이 더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찌됐든 재택근무를 하던 쪽에서 재택근무를 안 하고 이제 정상 출근해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가 싶었으나 이내 지금 곧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맞습니다. 때문에 또 재택근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다시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그 재택근무를 할 동안 기존에 인기 있었던 전자숍, 전자결제 관련주,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주들 오늘 조정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매수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뭡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로고스 바이오입니다. 잠깐 이 회사 공시를 좀 보고 갈게요. 자, 7월 6일이죠. 7월 6일에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346만 주 정도 되는 이 발행 주식수의 1대1 교부 방식으로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 당시에 무상증자 광풍에 따른 무상증자에 역하는 어떤 그 테마성이 짙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로고스 바이오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옥석가리 측면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정이 좀 깊었으면 다시 이제 상승하고, 조정이 있으면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정폭이 좀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7월 8일이었죠. 핵산 증폭 반응물을 실시간으로 검출한 장치에 대해서 특허 취득한 이후에 현재까지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는데, 바로 최근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인 바이오젠텍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이 식약처로부터 이제 3일날, 8월 3일이죠. 이 수출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어떤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로고스 바이오가 이제 뭐 새롭게 좀 편입이 되면서 좀 집중이 됐던 흐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젠텍이 해외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 우리들 휴브레인 쪽과 또 이제 관련이 좀 있습니다.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유통 부분에 대해서 협업 관계가 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동일한데, 우리가 DNA 링크 앵커님, 우리가 DNA 링크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임시 테스트기처럼 예. 바로 검증이 되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임신 테스트기처럼 양성이면 진단 키트에 2줄이 생기고, 예. 음성이면 1줄이 생긴다. 예. 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텍도. 예.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응용력이 좀 다른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뭐 회사의 그 각각의 연구들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게 2줄이냐 1줄이냐의 표시에 대한 부분은 네. 이건 시약의 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험지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시약과 시험지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특정 바이러스나 일종의 바이러스균에 대해서 특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약지고 네. 시험지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네. 그게 업력이 있었던 DNA 링크나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예, 제가 지금 착오가 좀 있었는데, 예. 자,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핵심 유전자 2종에 대해서입니다. 예. 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전체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에 대한 유효성이 아니라 핵심,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핵심 유전자 2종에 대해서 90분 이내에 검토를 한다. 예. 이런 관점에서 좀 차이가 좀 있네요. 90분 이내 검토. 그렇죠. 예. 90분이면 한 전체 그렇죠. 항체에 대해서 뭐 100%라는 건 아니고 핵심 유전자. 그러니까 좀 빠르게 가는데 좀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한번 감염염으로 보는 것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도하고 민감도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고 민감도가 높을수록 네. 제품은 훨씬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네네. 정확도가 뭐 정확하게 올라갈 거고. 그다음 민감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밝혀질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정확도하고 민감도가 높다는 건 신속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정확성이 높다. 신속이지만 정확성이 높다.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자, 다음은 뭡니까? 예, 오늘 뭐 사실은 AS 종목으로 좀 추천드릴 만한 게 사실 코로나19 수혜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장이 전체적으로 또 좋지도 않지만 자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앵커님께서 항상 여러 번 좀 강조드렸던 예. 그리고 조정시 재매수 관점으로 항상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자 뭐 서울 바이오시스도 최근에 어떤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최근 7월 30일자 공시 먼저 볼게요. 자 회사가 잠정 실적을 좀 냈었죠. 예. 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9%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513%.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5억 3,900을 했는데 올해 86억 9,300을 했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도 73억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억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모멘텀으로 서울바이오시스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좀 거듭을 했는데요. 자, 코로나19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리고 다시 재확산 움직임이 있는 현 시점에 자, 에어컨 전용의 바이오레즈 살균 솔루션 이 기술을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한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고려대학교와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안티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검증을 했는데 99.9%의 살균 실험 결과가 나왔다. 예. 이런 관점 때문에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서울바이오시스 뭐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사실은. 네네. 오늘 뭐 고가를 어느 정도 형성할 만큼 그러니까 고가 자체는 오늘 금일 고가죠. 26,4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뭐 지금 20% 가까이 되는 네. 예,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상승의 폭을 좀 반납하고 지금 이제 묵은 물량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모멘텀에 대한 이유는 뭐냐? 방금 공시 분석에서 잘 짚어주셨는데 공시 분석뿐만이 아니고 지금 확진자 한 분이 에어컨 지금 우리가 실내에 있는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밑에 바로 계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을 타고 그 부분에 있던 분들 그리고 그 근처에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확진 판정이 났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건 네. 굉장히 반향이 크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타고 그렇죠.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예, 네.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좀 약하게 출발했었는데 그렇게 강세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네. 약세로 그렇게 약간의 이제 상승에서 출발이 됐는데 네. 바로 지금 20%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났고 지금도 현재 10%가 넘는 상황이죠.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의 항균 클리너 그러니까 에어컨에 들어가는 항균 클리너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뭐 디자인 제품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어찌 되었건 서울 바이오시스가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항균 필터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뭐 괜찮게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적용 범위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공공 뭐 지하철이라든가 예. 뭐 차량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차량용도 꼭 필요한 시기니까 차에 뭐 손세정제 놔두고 다니시죠? 저는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차에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래 혼자 방역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손을 자주 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잘 안 씻어요. 아 예. 저는 잘 안 씻어요. 그리고 저는 뭐 소독도 잘 안 하고 잘 안 합니다. 예. 저는 이름에서 이미 아시죠, 그죠? 예, 이름에서 이미 그들과 친해요. 병균, 그죠? 그들과 친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뭐죠?
AS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러면 잠시 잠깐 후에 쉬었다가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루머 진실의 시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네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예, 얘기 좀 시스웍은 해주시죠. 뭐 아주 공시가 뭐 오늘입니다. 쭉쭉쭉쭉쭉 나왔는데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스웍 아주 오전부터 정신없이 공시 나왔습니다. 자, 유상증자 발행 결정,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 또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 다음에 신주 인수거부 사채 발행 결정. 이후에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사. 자, 오늘 오전에만 나온 공시입니다. 예. 자, 공시 담당자님들은 오늘 수고가 참 많으셨겠네요. 잠깐 좀 공시를 좀 볼게요. 근데 이게 네네. 어제 이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 예, 저도 이게 좀 의아했는데, 자, 보시면 나와 있죠. 새벽 공시네요. 자, 공시의 양이 많아서 이걸 언제 오전에 다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제 얘기는 이게 네네. 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오늘 오전에 공시가 나왔던 건데 네. 그럼 이건 미공개 정보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기업의 어떤 사전 정보가 뭐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출이 됐다. 이미 좀 그렇게 샜다고 뭐, 봐야 되죠. 이게.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재료만큼이나, 왜냐하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납입자가 너무 많거든요. 잠깐 좀 볼게요. 예. 자, 8월 19일 어제자입니다. 자, 시스웍의 공시는 오늘 아침에 제출이 됐는데, 즉 6시를 넘어서 제출된 공시, 오늘 새벽 공시로 승인이 된 겁니다. 왜? 공시의 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시의 번복 사유가 아니고 불이행 사유가 아닙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 360만 주 규모의 83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고요. 발행 대상자는 자, 주식회사 BBB입니다.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 BBB라는 거는 이 360만 주의 1년간 보호 예수를 한다. 자, 선정 경영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 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유상증자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제입니다. 자, 회사는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사무전환사채. 자, 50억 규모입니다. 50억 규모의 자, 발행 대상자는요. 랑크 투자조합입니다. 회사는 타법인 지분 취득 자금을 하고 이제 명기돼 있죠. 자, 50억의 자금과 그리고 별건입니다. 자, 이게 사채권에 대해서 별건인 거는 투자처가 좀 다르거나 투자의 어떤 조건이 좀 다를 때 별건 발행을 합니다. 자, 이제 3회차죠. 자, 100억의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 자, 옥토이러 조합, 그 다음에 뷰원 투자조합 총 100억을 나눠서 한다. 자, 여기는 또 시설 자금입니다. 공장 부지 및 건물 용도로 또 100억을 또 투자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BW죠. 참 이게 복잡한데, 자, 의미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BW 신주 인수거부 자체는 15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 자, 발행 대상자는 메이 1호 조합, 그 다음에 세이프 에쿼티 조합. 자, 조합의 75억씩 두 건입니다. 이것도 타법인 지분 취득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과 시설 투자 자금으로 자금 발행을 했습니다. 즉, 갚아야 될 부채가 발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자, 양도인은 김영철 외 현재 최대 주주인 김영철 외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고요. 양수인은 아까 언급드렸던 BBB입니다. 자, 신주 인수를 통한 시스웍의 경영권을 인수한다. 자, 우리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경영권 변경은 자, 경영권에 대한 어떤 주체, 경영진의 교체가 경영권 변경 등의 계약인데, 자, 아까 답이 나와 있었죠. BBB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360만 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20년 8월 19일이고요. 양수인은 BBB인데 조건은 하나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참여하는 조건이다. 자, 청약과 납입일은 2020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자, BBB가 상기에 주금 납입을 완료하면 시스웍의 최대 주주가 된다. 즉, 기존의 김영철 외 특수관계에는 회사를 매각하고 난 게 아니라 2대 주주로 남는 거죠. 즉, 새로운 경영권자, 주식회사 BBB가 경영을 이제 맡아서 하고, 김영철의 6인은 뭐 이후에 어떤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비해서 투자금을 엑시트하는 그런 구도를 보여줍니다.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계약 체결. 자, 아까 주식회사 BBB는 예. 360만 주의 신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를 참여했었죠. 근데 또 뭐냐면 현재 최대 주주인 김영철의 6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다. 예예. 근데 그게 BBB가 아니고요. 예, 자, 예. 재무적 투자자 3인, 피스티스 신기술조합, 그다음에 크레딧먼트, 아크로 파트너스라는 이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에게 전량 매도한다. 예, 근데 양도한다는 단서는 있죠. 예. 예. BBB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이후에 이걸 완료하겠다. 즉 BBB가 360만 주에 대한 신주 참여를 완료하면 이 기존 그 최대 주주의 지분도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죠.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완벽하게 변동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앵커님,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죠. 네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 이건 진짜 이해관계자들의 의해서 올라간 거라고 보여요. 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투자 그렇죠. 조합이라는 건 특정 이해관계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재무적 투자자 FI부터 네네. 시작해서 이제 SI 모두 지금 참여가 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뭐 M&A로 봐야 되겠죠. 네네. M&A로 봐야 되고 그 M&A 과정에서 정말 좋은 재료, 특히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건 핫한 재료, 그렇죠. 가장 핫한 재료, 그죠? 진단키트 쪽. 앵커님 냄새 참 잘 맡으십니다. 예, 예, 정확하셨습니다. 뭐냐면 자, BBB가요. 예. 신속 진단 키트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쉽게 말해서 비상장 법인인데 때를 잘 만난 거죠.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시대를 잘 만나서 갑자기 FI, 재무적 투자자를 등에 업고 시스웍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핫한 재료인 펄을 갖다 여기 붙여요. 네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연 이틀 상한가면은 네네. 거의 이틀 만에 거의 70%, 네. 70한5% 정도 되는 상승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가장 팔딱팔딱 뛰고 있는 쪽이 진단키트 쪽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 진단키트 쪽에 또 많은 이 모멘텀들을 찾으러 네.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신속 진단키트 쪽은 지금 새로 떠오르는 또 핫한 곳이에요. 그렇죠. 이게 같은 진단 키트지만 전혀 다른 이제 섹터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지금까지 기존의 진단키트보다는 또 다른 재료가 붙은 그렇습니다. 네.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입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스웍이 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 예.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게 필로시스 헬스케어라고 이것도 예, 예. 최근에 어떤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연이어서 뭐 핫한 종목인데 그렇죠.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그렇죠. 이 회사가 7월 14일에 예. 진단 키트 관련된 진단 검체 채취 키트라고 하는 이 키트와 공급 계약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진단 키트와 검체 채취 진단 키트가 결합된 형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시스웍이 이 기대감이 너무 이제 강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단기간은 저는 좀 기대감이 좀 그 강할 것 오늘 같고. 시장만 봐도 네네. 딱 떠오르는 글자는 세 글자밖에 없어요. 코로나. 그죠? 그렇죠. 뭐 시장 자체가 코로나로 지금 모든 종목, 오른 종목들 보면 코로나. 그렇습니다. 그죠? 코로나. 명확해요. 명확해요. 뭐 지금은 뭐 네. 다른 게 없습니다. 빨간 건 코로나 수혜죠.
파란 건 일반 종목들이죠. 그렇죠. 네. 지금은 뭐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시인성에 가장 맞는 것은 진단키트, 결국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시인성에 맞게끔 재료들을 붙인 시스웍이 네. 이렇게 당연히 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네.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예. 자 다음 뭡니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예. 제가 일단은 준비한 종목 중에 삼성제약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소개 종목은 이제 삼성제약인데요. 오늘 공시가 조금 좀 특이한 공시가 하나 나왔죠.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예. 자, 어제 발표된 공시입니다. 자, 회사는 기타 경영사항이라는 이 주제로 의약품 행정처분 통지 접수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공시의 내용은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제목 의약품 행정처분 통지 접수인데요. 주요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품목 허가 취소. 즉, 이 회사, 이게 삼성제약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리아백스주의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어디서? 식품의약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이제 처분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내용 잠깐 볼게요. 자, 리아백스주 품목 허가 취소. 리아백스주 품목에 대해서 2020년 8월 25일자로 취소를 하겠다. 예예. 그다음에 처분 사유는요. 약사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행위 설립상의 하자가 있다. 품목 허가에 따른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건 예. 이게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요 허가 조건은요. 삼상 임상 시험의 성적서. 이거를 이제 2020년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이 이제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2020년 3월 10일까지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삼성제약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서 행정행위상 이제 성립상의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품목 허가 취소가 됐고 오늘 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시초가부터 급락이 그렇죠. 급락해서 출발했어요. 예. 자, 이제 회사는 자, 결과 보고서를 왜 안 냈느냐? 나와 있습니다. 췌장암의 경우 다른 암 질환에 비해서 발병률이 좀 적고 임상시험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적어서 임상시험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부연해서 이제 언론의 보도자료가 좀 나왔는데요. 자, 회사는 2015년 3월 13일 날 조건부 시판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2020년 3월 12일까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삼성제약이 그 전에 식품의약안전처에 연기 신청을 좀 했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이게 집행정지 신청 등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 매체에서 기자가 지금 발췌한 어떤 인터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 품목 허가 취소의 취소 소송 및 죄송합니다. 예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예.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 통상적으로 예외적으로 연기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시험 성적서의 어떤 중대한 연기 사유의 미이행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조건부 시판 허가라는 거는 이런 약물들에 대한 우수성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래 이런 것들을 향후에 보완해주는 필수 선결 사항으로 해서 편의를 먼저 봐준 거라는 거죠. 편의를 먼저 봐준 거죠. 그렇다는 거는 삼성제약이 그 모멘텀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성적서를 내야 되는데 못 낸다는 거죠. 그럼 저는 정확하게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게 이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아요. 예, 삼성제약에서 발표한 환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 맞습니다. 특히 췌장암 관련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작년도에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췌장암에 대해서는 뭐 포토론, 포토디타진,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정복이 좀 어려운 그렇죠. 희귀암이라고 희귀암까지는 아니지만 정복이 좀 사실상 좀 힘든
예. 암이었죠. 그래서 최장암. 우리가 클로로필도 공부해보고 계속 다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천연 약물을 이용해서 그렇죠. 치료하는 항암. 광역학 치료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췌장암은 사실 그 환자 수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환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했을 때 극히 적은 환자에게서 일단은 효과가 입증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조건부 삼상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럼요. 예,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제약이 이걸 연구 결과치를 제출 못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거 궁색한 변명을 대고 그냥 품목 취소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네네. 예, 딱 결론은 하나예요. 그렇죠. 현업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좋지 못했다. 예, 결과치가 좋지. 근데 이게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치가 좋지 못했다는 것과 그렇죠. 결과치가 좋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파장이 더 크죠. 네네. 그런데 실험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러했다는 것은 그럼 나중에 실험 인원수만 충족이 되면 네네. 다시 내놓겠네. 그렇죠. 라는 기대감을 살짝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게 삼성제약이 또 바로 이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서 법원에 또 집행정지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어떤 삼성제약이 시간 끌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네. 들어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싸리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파장이 더 크니까. 그죠?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삼성제약을 파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작년 8월 19일에 식약처 예. 중앙약심사위원회에서요 회의록이 이제 나왔는데 리아백스주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이제 보고 예. 임상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미 이미 이제 작년부터 예견이 좀 됐었고 예견이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환자를 근데 사실 우리가 임상 시험 특히 췌장암은 우리 앵커님 잘 아시죠? 예. 자, 췌장암은 사실은 말기죠. 예. 이미 발견이 됐다면 상당수 이제 진행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자진 임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환자의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렇죠. 신경을 해야 환자의 되니까. 선택권만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말 좋은 약물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임상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약입니다. 그렇죠.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근데 이게 환자의 어떤 모집이 지연됐다. 이거는 저도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좀 예.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측 가능한 영역입니다. 뭐 유추해서 아니라 이건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된다라고 네네. 결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췌장암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계속 공부를 해봤고 또 그 아산병원에 계신 그 박동 교수 그분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연결도 해봤고 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췌장암은 이게 희귀암종인데다가 네. 발견 당시 이미 거의 말기가 될 그렇죠. 확률이 진행이 높은데다가 상당수 많이 돼서 발견되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이미 말기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췌장암은 초반에는 아프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아플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건 말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기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임상을 참여 안 한다? 말 안 맞는 얘기죠. 네. 결과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건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삼성제약의 연구치가 결코 좋지 못했다라고 그렇습니다.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거예요. 사실 품목 허가 취소가 아니라 예. 임상 실패로 봐야 되는 임상 겁니다. 실패를 봐야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단기적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예. 예, 저는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마 진실 시장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변영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루마 진실의 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 점을 꼭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실 이거 때로는 밤까지 세워가면서 공시에 대한 분석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분석이라는 것은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심각한 얘기하고 계시죠. 밤은 저만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네. 앵커님 노고에. 아닙니다.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거는 모두 변영인 대표님의 공이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얘기를. 네, 제가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건방져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머와 진실의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